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오늘은 이의지 신호 재발량 분석을 통한 촉각 부두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촉각 부두에 대해 공부하던 중 내용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어, 이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머신러닝 앤 사이버네틱의 2020년 11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6이고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이 논문이 퍼블리시된 연도인 2020년에는 Q1에 해당했으며 해당 연구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촉각 연구와 관련이 깊어서 해당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 인트로덕션의 첫 단락은 이 촉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짚는 것과 같은 이 활동들은 촉각 데이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의 위치, 움직임, 그리고 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촉각과 거치기 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촉각은 물체의 거치기를 감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는 물체의 위치, 상호작용하는 힘, 그리고 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 이 주변 신경계, 그러니까 PNS를 통한 이 거치기 인지는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지만 중추신경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 촉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 수동적, 그리고 동적,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이렇게 나누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피험자는 가만히 있고 이제 판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패시브 이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촉각과 거치기 인식에서의 뇌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치기 처리에 관여를 하는 이 뇌의 주요한 부위는 이제 이미 식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세타파와 알파파의 변화는 이 거치기와 관련이 있지만 항상 선형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치기 인식에 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결과에 차이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거치기 인식에서의 비선형 뇌파 분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뇌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알파파, 베타파 그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을 통한 거치기의 인지신경과학적 측면을 탐구하였지만 아직은 이 거치기가 느껴지는 것과 이 만진 손을 탐지하기 위해 비선형적 이미지 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비선형적 이미지 신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뇌파 분석의 이 RQA, 그러니까 재발 정략 분석 또는 재발량 분석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이 RQA 방법은 이 비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루기에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RQA를 사용해 이 신호의 비선형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촉각 감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확한 촉각 구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은 이 논문에서 이 거치기 구별 위에 이지 신호를 어떻게 찍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이 다양한 표면을 만질 때의 이지 신호에 대해서 이제 RQ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손, 그러니까 왼쪽 검지손가락과 이제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대해 이제 분석을 실시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식별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후 이제 다른 이지 채널들로부터 정보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고 이것으로 이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이 페이퍼에 대해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9명의 건강한 참가자가 이제 실험에 참가했고 이 참가자들은 모두 오른손잡이였고 평균 나이는 약 27세였습니다. 어, 이 실험은 이제 조용한 방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을 이 회전판 위에 올려두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검지손가락은 홀더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이 홀더는 모든 손의 근육이 이완 상태에 있고, 손가락 끝이 표면과 충분히 접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참가자가 이 표면에 동일한 수준의 힘을 가하도록 도와줬습니다.
회전판에는 서로 다른 거치기 수준을 가진 세 가지 표면이 이제 부착되었습니다. 먼저 거친 사포,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거친 사포, 그리고 매끄러운 사포, 이렇게 세 가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표면은 의사 랜덤 반복을 통해 이 학습 예측 효과를 방지하였습니다. 또 이 학습 예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극간 간격도 무작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이, 이 자극은 이제 18바퀴가 반복되었고, 따라서 이 참가자들은 실험 동안 각각의 세 가지 표면을 각각 이제 36번씩 만지게 되었습니다. 만진 과정은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각 표면에 이 손가락 끝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이 검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검지 손가락은 이 위치에서 이제 2초 동안 어떠한 움직임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이 표면에 이 검지 손가락 끝 아래로 이 2초 동안 이 회전판이 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동적 수동 다이나믹 패시브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표면이 이제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로 이제 2에서 4초 동안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전판이 자동으로 다음 거로 회전을 하고 이 다음 표면에 대해서 이제 앞의 단계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지 신호는 샘플링 레이트 512Hz로 1020 시스템에 기반한 32채널 이지 신호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기록된 이지 신호는 0.5Hz부터 40Hz 절단 주파수를 가진 이 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오지 아티팩트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트 인계치를 기준으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특성 추출입니다. 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상황들을 총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왼쪽 손가락을 썼을 때, 그리고 오른손을 손가락을 썼을 때로 한번 나누고, 그 나눈 걸 이제 한 번 더 이제 어떤 샘플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매끄러운 샘플, 그리고 거친 샘플, 그리고 중간 정도로 거친 샘플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총 6클래스로 나누었습니다. 음, 이 RQA 방법은 이 이지와 같은 이 비선형 신호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신호 X에서 이 2차원 n by n 행렬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n은 보통 이 데이터 샘플의 수라고 합니다. R 행렬의 이 요소는 여기 오른쪽 아래 방정식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0 아니면 1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RIJ, 여기서 이제 XI와 XJ는 기록된 신호의 두 샘플을 나타내는 것이고, I와 J는 샘플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XI와 XJ 사이의 거리가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 해당 상태는 재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렬 R은 그러니까 RP로도 부르며,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산자에 사용된 이 임계값은 이 0.1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림 위는 이제 왼쪽부터 주기적 신호, 그리고 가운데에 이지 신호, 그리고 오른쪽에 이 백색 소음의 이 세 가지 다른 신호에 대한 재발 프로, 그러니까 RP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RP를 정량화하기 위해 이 다양한 특성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 각 특성은 이 신호의 특정한 특징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재발 프로세서 여러한 특성들이 추출되었습니다. 사용된 특성들은 이제 첫 번째가 재발률,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정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트로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 EEG 신호를 사용하여 만진 손과 만진 표면의 거치기 수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은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이 참가자가 다른 거치기를 가진 다른 표면을 만질 때 EEG 신호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의 전처리와 이 신호에서 이 RQA 방법을 사용해서 비선형 특성을 추출한 후에
부르기는 표면의 거칠 수준과 이 만지는 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이 RQA 기반 특성은 부르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앞서서 설명드렸던 6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왼쪽 손, 오른쪽 손, 그리고 이 거치기에 대한 이 클래스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출력이 됩니다. 분류를 위해 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류기의 성능은 LO 이 교차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4개가 있었고, 간략하게 각각의 이 모델에 대해서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KN은 이 후전 샘플 수가 많지 않을 때 빠르고 간단한 분류기로 최적의 정확도를 위해서 여기서는 이 K는 5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SVM은 클래스 간의 최적 분류 초평면을 찾으려는 시도로 주로 이즘 문제에 사용됩니다. LJ는 그룹 간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모든 변수 선형 조합으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합니다. ANN은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순방향 투 히든 레이어 네트워크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R 값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 값은 6클래스 모두에서 이 그림과 같이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아노바 및 이제 사후 테스트 분석을 한 결과 R 값이 모든 쌍의 경우를 분류할 수 있는 채널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여러 채널을 고려해도 모든 클래스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거친 표면을 왼손으로 만지는, 그러니까 L 클래스와 이 반거칠한 표면을 오른손으로 만지는 R 클래스를 이 RR 특성을 사용하여 어떤 채널에서든 구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뇌 채널에서 R 값이 모든 6클래스에 대해 약 0.05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R 특성은 무작위 신호에 대해 이 0에 가깝고 일정한 신호에 대해 있을 때는 이제 1에 가깝게 나온다고 합니다. 얻어지는 R 값이 이제 0.058로 이제 0과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 R 값은 이 뇌의 촉각 거치기 표현이 의사 무작위 동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연구들은 이제 앞선 연구 결과들과 이제 일치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시면 다른 클래스에 대한 DET와 이 엔트로피의 변동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왼손으로 만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이 이 관련된 특성 벡터는 서로 간의 상당한 중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으로 만질 때 핑크색, 녹색, 청록색은 이 관련된 특성 벡터는 이 상당히 중첩이 없어서 서로 더 구별이 잘 됩니다. 아노바와 이 사후 검사 결과로 DET와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모든 클래스는 이제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들은 이 RR 특성보다 이 더 많은 클래스를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로 탐지 가능한 경우를 가진 채널들을 대부분 뇌의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T 값이 적혀 있는 이 오른쪽 가장 위의 그림을 보면 오른손으로 3가지 거치기를 만질 때 대부분의 채널에서 DET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만질 때는 그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만지는 것이 왼손보다 EEG 신호의 비선형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결과가 그 바로 아래 그림인 이 엔트로피의 그림에서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손이나 이 왼손으로 만드는 차이는 이전 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은 지배적이며 왼손보다 감각이 더 강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으로 만드는 것이 뇌신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해당 연구진들은 이 참가자에게 표면의 거치기 수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생각이 이 EEG 신호 동작에 영향을 미쳐 거치기 수준에 대한 생각의 효과와 이 촉각 효과를 쉽게 구별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계 사후 검사 결과
검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클래스 사이에서 이 RL 값은 이 다른 채널에서 미미하게 변화하지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중앙 채널에서 이 계산된 DET와 엔트로피 값은 이 다른 채널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촉각 거칠 구별과 관련이 있는 채성광각 빛에 가깝습니다. 또 이 중앙 채널들 측면성으로 이는 촉각 거칠기의 양측 뇌 표면에 대한 이전 연구들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즉, 뇌 신호에서의 표면 거칠기에 대한 변화는 반대편과 같은 편,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 채널, 그러니까 C3, CZ, C4에서 계산된 DET와 엔트로피를 포함해 이 다양한 입력 조합에 의해 이 부르기들, 그러니까 KNN, ADA, SVM, ANN의 성능이 검사되었습니다. LO 교차 검증의 결과는 이 위 표와 같았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중앙 채널에서 계산된 DET 값이 이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분류의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채널의 선형 조합이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델들, 이 분류기들을 선형 조합을 한 결과로 이제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특성 세트에 대한 이 통계 분석 결과는 왼쪽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보고된 바 모든 채널의 선형 조합은 대부분의 쌍의 경우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RR 특성의 선형 조합인 LCO RR은 4가지 조건을 제외하고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LCO DET의 값은 왼손의 거칠기 대비 반거칠기, 그리고 오른손의 부드러운 대비 이 반거칠기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 모두에서 이 거친 표면에 대한 LCO DET 특성의 값이 이 반거칠고 부드러운 표면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의 이 그림을 보시면 보여지는 채널의 가중치에 따르면 중앙 및 이 왼쪽 후두 그리고 편측 지역의 이 채널 가중치가 다른 채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CO 엔트로피 특성의 값은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다고 합니다. 왼손의 거칠기 대비 부드러운 표면, 왼손과 오른손의 부드러운 표면, 오른손의 거칠기 대비 반거칠기 표면에서 이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 특성은 이 참가자 간 변동성이 이전 특성, 그러니까 LCO DT와 이 LCO RR보다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조합이 모든 채널에서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분류기는 다시 이 새로운 특성 세트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결과는 왼쪽의 표 4에 보고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특성이 분류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 4에 보고된 결과를 더 잘 시각화하기 위해 다른 분류기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오른쪽에 있는 피겨 10, 그러니까 그림 10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10에 이제 보여진 바와 같이 모든 세 가지 RQA 기반 특성을 고려하면 탐지 정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SVM 분류기가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줬었고 KNN과 ADA 분류기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는데 ADA의 경우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이제 93%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클래스는 그러니까 ADA와 KNN 분류기 모두에서 다른 클래스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클래스와 관련된 특성 값이 특성 공간에서 나머지 클래스의 특성 값과 더 큰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류기는 쉽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촉각 감각의 신경인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기반 특성과 선택된 RQA 기반 특성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주파수 대역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제 PSD를 사용하여 분류기 정확도를 검토했습니다. 델타, 세타, 알파, 베타는 이전 이 촉각 연구에서 연구된 주요 주파수 대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 주파수 대역의
지표수역을 PSD가 이제 입력으로 사용될 때 다른 부르기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 두 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선형 특성에 대한 이 분류 정확도가 주파수 기반 특성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이 9명이라는 좀 적은 수 피험자가 이제 참가하였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어, 이제 좋았던 점은 이 촉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주파수 대역 파워가 아닌 이 다른 지표를 사용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왼손 오른손에서 이 촉각을 유발된 이 뇌파 구분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메인으로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어, 또 이 논문을 보면서 이 RQA 방법이 뭔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으며 기회가 된다면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도 나중에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